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진보를 꿈꾸는 착한 중고차 정호정 중고차 010-6228-1422 010-6228-142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연말정산 박근혜 2년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벌써 2년이나 되었군요. 내 인연? 뭐야? 박근혜 2년이요? 일주일을 해도 감시하라면 안 돼, 저 사람은. 요즘 아니, 갈수록 이렇게 있어서 왜 저렇게 돼? 요즘 왜 이렇게 기분이 업되셨어요? 정신줄을 놓으셨구나. 정신 놓은 거예요. 이제 구속수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 갔다 와서 그래요, 제가. 제가 오랜만에, 이번 주에 드디어 오랜만에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 다시 등판을 했습니다. 형님? 예, 재등판을 했어요. 왜? 산업님? 내가 이렇게 쉽게 잊혀질 사람이 아니야. 제가 심장 속에 남는 사람이요. 심장 속에 남는.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쉽게 잊을 분들이 아니에요. 왜, 어떻게? 제가 이제 어디, 지방에 강연을 좀 가다가, 식당에서 밥을 좀 먹는데, 조선일보가 있더라고요, 모처럼. 그랬고, 오늘자? 며칠 됐어. 이게 뭔가, 그러고 이제 오랜만에 한번 또 이분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해보기 위해서, 슬쩍슬쩍 보는데, 사실 스포츠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포츠 외에는 사실은 읽을 기사가 없잖아, 조선일보. 조선일보 스포츠 괜찮아요. 스포츠는 좋아요, 나름. 나름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써, 거기서는.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통합진보당 이렇게 나와. 요건 또 읽어주고 가야지 하고 이제 딱 보는데, 이런 거요. 헌재가, 통합진보당이 이제 해산 결정을 확신하는 어떤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왔어. 결정적 원인이 이 교육위원회, 진보당이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자료 같은 거 많이 만들죠. 그 다음 당원 교육하고 이런 걸 하는데, 이 교육위원회가 이제 큰 결정타였다. 이 교육위원회가 문제다. 그런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때 이제 교육위원회 했던 적이 있어요. 잠시. 그냥 이름 올려놓고 굉장히 사실 좀 명예직 그런 게 많잖아요. 예, 그죠? 어느 정당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한 회의 몇 번 가고 이제 막걸리 한 2잔 먹고. 이제 몇 번 나가다 부르지도 않아. 그런 거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이제 갔는데. 병풍으로 쫙. 제가 어쨌건 이제 이름 올려놨던 데가 또 나오니까 거기가 또 뭔가 이게 결정적 역할을 했다니까 갑자기 프라이드가 생기잖아요. 야, 내가 역시 또 뭔가 또 역할을 했구나. 멀리서도 막. 남들 집행유예 받을 때 나는 실형 산다. 이름만 올려놔도 화끈하게 보내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딱 보는데, 그거 이제 교육위원회 좀 하다가, 무슨 강사단을 이렇게 당해서, 강사단을 이렇게 모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름 올려놔도 되겠냐. 그냥 올려놓으시라. 그리고 이제 저도 잊어버렸어. 몇 년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거기 나오는 거야. 이제 명단들이 쭉. 강사 명단까지? 강사 누가 있네. 강사가 10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무슨 이적단체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여기가 아주 온상이다. 막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이. 온상으로. 근데 그거 좀 불안한데, 형님. 딱 나오더라. 오랜만에 조선일보에 나오니까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게 그냥. 짜릿짜릿. 내가 아직 그렇구나, 아직. 아직 살아있구나. 이쪽에서 인정해주는구나. 이건 또 느꼈어요. 좀 불안하다. 왜 예전에 저기 한총련 이적 규정 할 때 기억나세요? 처음에 조통이었나? 조통위원회. 그 다음에 학자추인가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당을 한꺼번에 하긴 거시기 하니까 이제 교육위 정도 코 걸어가지고 이제 이적. 거기는 이적단체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단계별로 쭉 올라가서 이제 통합진보당을 전체적으로 이적 규정 내리기 위한 어떤 그런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그럼 형이 어떻게 되는 건가 또? 또 한 번 더. 압수수색 이런 건가 또 그냥 늘 하듯이?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제가 사실 장마다 꼴뚜기거든요. 이제 이 업계에서는 소문이 파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재판을 하건 국보 관련된 재판에는 제 이름이 꼭 등장합니다. 그 왜 영화판에 검찰 보면, 공소자료에 영화판에 보면은 그분 있잖아요. 그 남포동 씨. 별의별 영화에 다 나오시잖아요. 남포동 씨? 남포동 씨라고 그 조그맣게 작으시고 다부진 개그맨 아니지 영화배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보계의 남포동이다. 우리 행동대장은. 그러니까 끼는데 안 끼는데 없이 다 나온다. 그러니까 감초조연 뭐 이런 거. 저랑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를 꼭 들어가요 공소장에. 저하고 관계 없는데도 들어가. 어떻게 관계를 찾아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그런 사례 중에 한 명으로 이미 되어 있어서. 그럼 한웅님이랑 관계가 있으면 위험한 거야? 예시죠. 그럼 이제 하나의 이제 근데 지금 옆에 앉아 있는데 나 되게 불안하네. 당신 끝난 거야. 아무 상관 없어요. 전 증언할 거예요. 이제 저 하나가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제가 출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며느리가 될 뻔했다. 며느리가 될 뻔한 여자다. 3년 동안 옆에 앉아 있었다. 아니에요. 저 상관없어요. 뭐 이런 것들을 쭉 폭로하면서 아니에요. 매우 이적성이 강하다. 우리 국방부 공식 지정 종북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있지. 종북 방송 아니죠. 종북 앱. 종북 앱. 종북 앱.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건 터질 때보다 이렇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한 발 딱 들이밀었고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 닥터 강도 가실 일 머지 않았다. 이제 저분은. 저도 뭐 거의 뭐 티켓 예약했다. 그죠. 거의 뭐 추석 귀향 티켓 예약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박근혜 정권 밑에서는 한 3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 정도는 뭐. 그렇지. 나중에 자식들 보기 부끄러워요. 안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아빠 그때 뭐 했어요? 이랬을 때. 아버지는 말이야. 분식 먹었다. 그래야지.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고발을 했어요. 이미 해산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뭐 고용주 보수단체 이 양반이 뭐 이제 보림 사건하고 또 관련이 있고. 보림 사건 검사였죠. 담당. 그리고 지금 세월호 위원이에요. 세월호 또 조사위원. 네. 좀 황당한 어떤 멀티플레이어 같은 이분. 고발했어요. 근데 이제 이정희 대표와 당 주요 인사들. 요까지는 이해가 돼. 예상했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정당 예산이 어떤 이적성을 명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수순은 국가보험법 적용을 할 것이다. 저도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당원까지 바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한 10만 명. 아니 그렇죠. 그건 너무 황당하잖아요. 10만 명. 근데 이제 이게 판례가 있어요. 뭐 다른 나라 판례긴 하지만 독일 공산당 이제 두 번째로 해산당한 거잖아요. 진보당이 독일 공산당 해산당하고 이제 두 번째 해산인데 그때 이제 다 사법 처리를 했어. 당원들을. 조사 수산 다 들어갔죠. 거의 한 10만 명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실형받은 사람이 6,000에서 8,000명 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허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때도 보면은 그 동독과 서독의 분단 상태였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이제 대한민국이랑 이제 북한이잖아요. 비슷하네. 이런 거고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타이밍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뭐 가능성이 뭐 없지 않네. 항상 패하는 생각하는 그 이상을 그럼 보여주시니까. 언제나 그걸 하니까. 설마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어쨌건 당연히. 검찰에서도 의사 표현을 했어요. 뭐 이제 다 잡아넣겠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국가헌법 위반 혐의를 검토를 해서 선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얘기를 이제 다 이제 명단을 까고 요 사람 다 본다는 얘기지. 그죠. 누가 문제가 있나를 일단 다 검토를 해본다는 거야. 그것까지는 한다.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한 경력이 나는 있는지 아무래도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공연음란죄 이런 거로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거 나름 세요. 그것도 형량이. 그래? 괜찮아. 그런 걸로 이제 지역하면 쪽팔리긴 하지. 쪽은 좀 팔리는데 이씨.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독박을 못 가요. 독박을 못 가. 공연음란죄는 판례가 있잖아. 우리 검사님, 지검장님. CC카메라. 창수형. 실형 안 살았잖아. 그럼 또 괜찮다. 뭐 가능성이 있지. 괜찮긴 뭐가 괜찮아. 돈 내고 뭐 방송국 같으면은 뭐 방송 정지 이런 거 때릴 텐데 뭐 우리야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되지 뭐. 방송 정지하라 그러면 출연 정지 뭐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제 정당 해산 했다고 하고 이제 뭐 이게 마무리된 일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시작이죠. 일이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죠. 이제 시작이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정희 대표부터 이렇게 이제 간을 슥 보고 여론 수위 보면서 먼저 이적단체가 규정이 되면 이적단체라고 이제 결론이 나면은 이적단체 수계로서 이제 이정희 대표가 이제 수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적 단체면 수계가 되면 이게 형량이 굉장히 센 거 아닌가요? 겁나 세죠. 근데 지금 이제 고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게 이제 반국가 단체와 이적 단체가 있어요. 예. 이제 이적 단체는 뭐냐면은
북한은 이제 동조를 해갖고 뭔가 이득을 줬다는 거야. 이건 이제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모르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비교적 그나마 좀 약한 편이야 이거는. 근데 이제 반국가 단체는 뭐냐 북한인 거예요. 예, 북한인 거야. 직접적으로 연계되거나 북한의 뭐 지시를 받았거나. 늘 하는 레파토리 지령을 받아. 뭐 북한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보호법 보면 그렇죠. 반국가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인 거야 그냥. 아 맞다. 그러면은 그 태경 형이 태경 형이 왜 그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통합 진보당 그렇게 해서 만들었다. 지령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는 반국가 단체네. 그제. 그럼 이제 반국가 단체가 되면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져. 형량이 이건 이제 어마어마해. 사형. 무기 사형. 옛날에 인혁당. 그렇죠. 이런 거예요. 네, 인혁당, 딱 인혁당 사건 비슷하게 가네. 네. 반국가 단체로 딱 찍히면은 이제 수계는 최고 사형. 무기 사형. 예. 아니 무슨 반국가 최저로 봐도 이렇게 되면은 한 7, 8년 기본 나와요. 형량이. 15년 나올걸요. 아니 근데 무슨 반국가 단체가 정당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반국가 단체인 거죠. 대한민국이. 그잖아 이제 반국가 단체인데 강령을 다 받잖아. 선관이고 모식이고. 예, 그 대한민국에서 지금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정당으로서 어떤 자격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등록을 한 거잖아. 네, 오케이를 해서 네. 어쨌건 국회에다가 넣고. 근데 이제 정부가 인가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어머머머머. 그러면은 문재인 의원도 작살났네. 야권 연대하고. 그러니까 뭐 새정치연합. 이건 두 번째 문제고. 계속 별거. 그건 뭐 연대를 하니까 뭐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이제 허가를 해준 사람은 뭐냐 이거야. 그럼 반국가 단체를 허가를 해주고 국고보조금을 주고. 선관위원장인가요, 그 사람은? MB지, MB. 이 MB 때 만들어진 거잖아요. 통합진보당이 그러네. 그럼 적어도 너 MB는 뭐 직무유기나 혹은 반국가 단체 뭐라고 해야 돼? 방조? 알면서도 어쨌건 해준 거니까. 거기다 강령 이거 다 아는 거잖아. 불거짓죄야, 그건 또. 알면서도 얘기 안 했으니까, 이건. 불거짓죄가 편의 제공이지. 그거보다 더한 거지. 왜냐면 알면서 허가를 해줬잖아. 국가 보조금 돈 줬지. 어머머머. 금품수수. 이야. 요거 형량, 요거 편의 제공 금품수수 요거 셉니다.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해준 거잖아. 매우 이롭게 한 거죠. 졸라 이롭게 한 거지. 심지어 돈도 줬어. 그니까. 큰일 났다. 첫 단추. 그 다음에 이제 있어요.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뭐 많이 이런 거 하잖아. 담배 불도 켜주고 막. 그거 편의 제공이지. 장난 아닌데. 밥 먹은 사람 다 죽었어, 이제. 영수증 처리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 뭐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도 그 이정희 대표하고 많이 친분 있었다 그래요. 사진 찍은 사람. 싹을 다 잡아놓아야 돼. 첫 단추가 잘못 꿰지니까 뭐 밑으로 내려갈수록 온갖 논리적인 비약이 다 쏟아져 나오는데 그 뭐 처벌이야 뭐 어쨌든 검사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논리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처음부터 언제서 잘못된 판결을 해버리니까 아까 이제 우리 현 부장님 얘기하신 대로 뒤에 일들이 다 모순이 돼버리잖아. 앞에 거랑 다 부딪혀. 어떡할 거야 이제? 이제 어떡할 거야 이거를 정상적인 당을 하나를. 나는 여태까지 딱 보면서 우리 폐하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못 따라가는 게 하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버지의 여러 가지 업적 있잖아요. 친일 행각 한 거는 사실은 뭐 일본하고 무슨 뭐 한미일 정보 교류 협정도 하고 뭐 이런 걸 그런 하니까 거 있고 됐어요. 그다음에 뭐 유신 뭐 비슷한 거 만들어 가지고 뭐 잡아놓고 이런 거 다 했어. 근데 딱 하나 안 한 게 바로 뭐냐면 남로당 군사총책. 요거는 우리 폐하가 못 했었거든. 고래 보려고 그러나? 없었으니까. 했어. 딱 보니까 왜 지금 태경 형이 왜 북의 지령을 받아서 뭐 진보당이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그랬잖아. 야권연대. 네. 근데 봤더니 그 수계가 먼저 있었던 거죠. 관광 목적이라고 구라를 빡 깐 다음에 주체사상 다 관광으로 갔다 오고. 그렇지. 그다음에 지령을 받았지. 아니 누가 강철 선생이 1대1로 북의 최고 존엄 만난 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그렇죠. 김영환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 폐하도 최고 지존이야? 존엄이야? 존엄. 최고 존엄이죠. 만났잖아. 1대1로 빡! 1대1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총책보다 더 센 거지. 근데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거랑 비슷한 애들 해가지고 왜 닭갈비 말사오도 불어가지고 다 그거는 했잖아요. 진짜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은 정부 대통령이 혹은 정부 인사가 가가지고 이제 만나는 거. 이거는 이제 통치행위로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국가관법 혐의를 적용을 안 해요. 근데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자격은 뭐였습니까?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야 정치인이었어. 그러니까 통치행위가 아니야 이거는.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하고 그냥 쓱 갔어. 가가지고 진짜? 북한의 최고 지도를 만났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이 뭐 가네 마네 이것 때문에 못 간다고 못 가게 못 했잖아. 가게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허가 나는 과정은 있었지만은, 갖고 만났어. 근데 이건 통치행위를 볼 수가 없어. 그잖아. 신분이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 자격이. 사교죠, 사교. 예.
이거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하면은 잠입 탈출, 잠입 탈출 기본 적용이 통신. 태압 통신에 고무 찬양. 고무 찬양. 고무 찬양도 또 세게 하더라고. 아, 완전 뭐 세게. 종북 콘서트라고 막 노발대발 하시더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엄청 세게 하셨는데. 예. 아니 근데 그때 왜 가신 거예요? 난 그게 궁금해. 관광 목적. 놀러. 그건 관광 목적. 목적은 놀러. 관광 목적이라고 그랬어. 예. 아니, 뭐, 관광하러 예를 간 거야. 들면 그 정도 급이 되면은 뭐 대통령의 어떤 뭐 친서를 갖고 가든가 뭐 정치적 협상이 있든가 이제 그런 게 갔다 온 다음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놀러 갔다 온 게 맞지. 네. 아니 관광 놀러 뭐. 가는데 무슨 김정일 만나고 뭐. 아, 지령을 받으러 가는데 뭐 가져갈 건 없잖아요. 지령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령 받으러 간다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관광 목적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충성이라든가 지령 받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차사상 딱 앞에서 딱 사진 한 방 딱 찍고 또 1대1 면담 빵 하고 그렇죠? 여기 민중의 소리 대표님 1대1 면담하기 어려워요. 이게 작은 언론사 그 대표 만나기도 어려운데. 별로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럼 나 이제 난리 나지. 아.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거, 이게 그냥 고무줄인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만나면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만나면 저는 그냥 끝나는 거야. 사형이야. 옛날에 형님 기억들 아시나? 그 저기 뭐가도 안 나겠지만은. 누구야? 김동식인가? 부여간첩 김동식. 95년도에 있었어요. 네, 95년이죠. 가을인가. 그러니까 김동식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선실.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진보 쪽에 있는 재야 인사들을 쭉 만나고 다녔어요. 쭉 만나고 다니면서 나중에 자수를 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머지들이 다 잡혀갔어. 간첩인데 신고 안 했다고. 불고지죄가 되지 그게. 간첩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북한에서 왔다. 근데 그 중에 민경호 선생인가 그 양반이 고소를 했어.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고발을 했는데 포상금을 안 줬죠 그때. 맞아. 왜 안 준 거야? 그때 당시 1,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신고를 했으면 잡아가야 되는데 잡아가지도 않고 뭐 대표적인 조작 사건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죠. 와 간첩 뜨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난리 났었지. TV에서 난리 기자회견하고 영상 있대죠 그때. 네. 그때 방해받았거든요. 부대 난리 났었어. 비상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비슷한 게 있어요. 간첩이 기자회견을 해. 이 미친 새끼가. 그러니까 94년, 5년, 6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하고 그렇죠. 94년이죠. 이제 북한이 망하냐마냐만 그런 얘기 나왔어. 94년에. 예. 그러고 나니까 느닷없이 뭐 주사파 파동이라는 게 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가에 뭐 주사파들이 박홍. 박홍 그때 그 양반 나오고 서강대학교 뭐 총장 있죠. 조문을 했다는 동 어쨌다는 동 그러네. 하면서 막 서강대네. 난리가 났어요 여기가. 그러고 나서 95년도에 김동식이 나타납니다. 그때 나는 간첩인데 그러면서 다 만나고 다녀. 이 진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갖고 이제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6년에 이제 한청년 연대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각 대학의 조직 사건 같은 게 쭉쭉 터지고. 근데 연대 사건들이 터지고 바로 다음에 이제 북한 잠수함 나타났어. 동해안에. 그래갖고 뭐 잠수함 잔다고 막 지들끼리 예비군들끼리 막 총질을 하고 하여튼 한 2달 난리를 쳐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진보 세력, 특히 학생 운동을 다 때려잡았지. 이건 제가 잘 알죠. 이제 고무렵의 학생 운동 한참 아주 열이 올라가지고. 아주 내가 인생이 끝발 좋았지 뭐 그때. 인생이 안 좋아 제가. 뭔가 끝발이 좋은 게 아니고 암흑기였어. 그치, 뭔가 막차를 타. 예? 막차. 그치, 이거 꼭 마지막 뒷정리할 때 꼭 타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학생운동 좋을 때는 뭐 90년대 초. 80년대 후반. 그죠, 뭐 92년, 3년 뭐 이럴 때는 아주 좋았어요. 한 10만 명씩 모이고, 폼 나지. 근데 저는 한 대략 96년, 7년. 이제 뒷마무리 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징역만 홀따닥 받고 끝나는 거야. 남들은 국회의원 배지막 다는데, 자기는 징역. 근데 지금이 그러잖아요. 뭐, 느닷없이, 그 정부 콘서트?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신호처럼. 막 이제 신호탄을 쏘고. 근데 신은미 씨가 전에도 와서 강연하고 책도 내고 무슨 상도 받고. 뭐야 국가에서도 장려를 했던 사람이 느닷없이 종북으로 딱 돌변을 해가지고 미친 듯이 하나 여성 하나를 뭐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제 한 줄 속 뽑았는데 저기 폐하 노벨 평화상 추진한다는 거 그거 봤어요? 네, 봤어요. 팩트인가 뭐예요 그거? 혹시 줄거리 알아요? 맛이 갔나 보지. 설마 노벨 평화상 에이씨. 진짜 맛이 갔나? 아니 외신들이 다 지금 독재자의 딸이 또 진보 정당을 해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쿠바랑 전쟁한다고 뭐 그랬던 헨리 키신저도 노벨 평화상 받은 거 하나 아세요? 통킹만 사건 베트남 작살내고 이런 사람이 헨리 키신저잖아요. 노벨 평화상 탄 사람. 그 상 별거 아니구나. 그 상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 우수상 정도? 장려상 정도? 그러니까 상품권 한 5만 원? 전국 노래자랑 장려상 졸라 빡세요. 지금 장난치나 지금 예선이 얼마나 빡센데. 송혜 선생님 모독하시는 송혜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잖아요. 통일 콘서트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이번 정당 해산 그다음에 또 무슨 느닷없이 미국에서는 뭐 인터뷰 뭐 영화 그거 북한에서 해킹을 했다 막 난리를 치고 갑자기 느닷없이 이러는 거예요. 뭐 실제 북한이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원전 뭐 해킹했다고. 그래 원전 다 북한이 했어 지금 보면은. 아니 근데 북한에서 해킹하는데 왜 우리나라 원전을 하지 말라 그러지? 그게 북한에서 해킹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해커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 원전을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대피하도록 해라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요구사항 북한에서 왜 만약에 진짜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지 않아요? 북한의 속을 알겠어요 우리가. 아 그런 건가? 아닌 척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북한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 제정신이 아니잖아. 무슨 이유고 거기 무슨 뭐 합리적인 무슨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북한이니까. 그냥 하는 거야. 재밌잖아. 씨. 그냥 재밌잖아. 이번 기회에 종북과 반공을 구별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조만간에 이제 이 북한 소행인 게 밝혀질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제가 볼 땐 일단 조땅콩 사건. 이거 북한 소행으로 밝혀집니다. 그렇지. 예, 북한 공작원이 미국에서 술을 먹이고 그래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 계급 갈등을 붙이는 거예요. 그지? 맞아. 서민들과 국민들과 재벌에 대한 반감. 그거 딱 북한시잖아, 그지? 사회주의자들 그런 거 잘하잖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국 가면은 뉴욕에 많아요. 북한 사람들 거기 뭡니까 유엔 무슨 주재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갖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미남계로. 미남계로 싹 꼬셔가지고 술 먹여가지고 술에 약을 타가지고 그죠 약을 타가지고 헛소리 픽픽하게 하고 너 내려 이거 주입을 세뇌시킨 거야. 그리고 그게 약이 있어요. 007 같은 거 그렇지, 보면은 그렇지. 이거 주사 한 방 놓으면 막 술술 불고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 그런 게 있어. 다 북한에. 그래 이해가 안 되지. 그런 걸 못 만들 리가 없어. 그 조연아 그분이 가만히 제가 보니까 표정부터가 보세요 이 눈빛. 맞아. 어떤 어떤 인간계를 뛰어넘는 그 눈빛이 있어. 그분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는데. 그분이 코트 하나 얼마? 몇천만 원. 몇천만 원. 대한항공. 그거 대한항공 다 자기 건데 거기서 그래. 코트도 싼 거 걸치고 왔을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잘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그 기장이 그건 난파 간첩이에요. 맞아. 기장이 아니라 보세요. 사무장. 사무장이 아니라 기장. 사무장이 내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난파 간첩이냐. 기장이 여기서 핵심 문제는 뭐냐 하면은 비행기가 뒤로 갔다는 거야. 근데 우리 조연아 씨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 사무장을 내리라고 그랬지. 비행기를 뒤로 가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렇지. 근데 기장이 어떻게 한 거야? 뒤로 가버린 거잖아. 기장은 이미 시나리오라든가 지령을 입수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게 만약에 뻑 나가지고 나중에 조연아 부사장님이 정신을 바로 차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는 불시에 그런 상황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비행기를 띄워서 북으로 파. 조연아 부사장은 그러면 앞으로 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그냥 내리라고 내리라 그랬지. 언제 뒤로 가라 그랬어. 근데 이게 뒤로 가면 문제가 커진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그죠. 그냥 거기서 만약에 날아가는데 던졌으면 아무 문제 없어. 큰 문제가 아니야 이게. 그렇지. 그렇잖아. 법적으로 그래요. 큰 문제가 아니야. 좀 아팠겠죠. 근데 비행기가 뒤로 갔기 때문에 아프기만 했을까? 안 죽었을까? 그건 몰라. 이제 사람 일은 던져봐야 하는 거고. 제가 예전에 좋아하는 영화 중에 다이아드 이런 게 있어요. 2편에 막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 뭐 별거 다 해. 깨끗해 나중에. 괜찮아요. 안 다쳐. 그지 코피 좀 나오고 끝이에요. 웬만해서 안 다쳐. 1밴드 하나면 끝나. 그럼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비행기가. 달리는 비행기에서 던지라는 얘기였는데 왜 회항을 했냐? 왜 뒤로 돌렸냐? 뒤로만 안 돌렸으면 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럼 저는 볼 때는 이게 이제 기장 조사를 해야 된다. 왜? 이게 공작원이거나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엔 당적 조사를 해봐야 돼요. 거기다가 통합진보당 당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항공 노조에서 그지. 봐. 종북노조. 계획적이야. 종북노조 준비가 돼 치밀한 각본과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 계급 투쟁을 부추기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혁명, 폭력혁명을 조장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경제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것 그렇죠. 때문에 땅콩 사재기가 벌어지고 마카다미아. 그래 수요가 모자라고 그럼 사람 불만이 쌓이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지금. 저는 허니 버터칩도 북한에서 만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그것도 국민 갈등이 조장되잖아 지금. 국민 과자 못 사는 사람들. 그때까지 그냥 작살이 나는 거. 그러지 국민들 그걸 저 아직 못 먹어봤어요. 야 그리고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박탈감 느끼잖아 우리. 해태제가가 호남 기업 아니에요. 네. 전라도 빨갱이들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쭉 엮는. 그러네. 해태제과고. 지역감정 조장시키고. 거기 북한군 투입해가지고 해태제과에. 사실 허니 버터칩. 광주항쟁 때도 북한군 막 침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난수표 아니야? 난수표 혹시?
그게 뭐가 들었을지도 몰라 먹으면. 그렇죠. 이제 정신이 획가닥하고. 그러니까 난수 표면에 글자 막 채갖고 막 이렇게 막 뭐 한 번 먹으면 종북이 되는 거야. 그렇지. 머리가 벌개지고 그냥. 그렇지. 달콤하잖아. 그래갖고 뭐 김무성 씨 같은 경우에 막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5박스. 딱 열 봉지 아니에요? 5박스. 5박스? 5박스나? 군부대 들고 갔을 때. 허니버터 그래, 칩을? 그거 어떻게 샀대, 그걸? 그런 게 말이 벌써 안 돼. 국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야, 이게. 국회 내에도 새누리당 내에도 종북 세력 간첩이 무지하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 간첩이 전달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샀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시켜가지고 조금씩 사서 모았대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김무성 씨가 포섭이 됐는데 이거 덮으려고 하는 얘기고 그 선이 있어요. 허니버터칩 공급책이 있다 지금. 그렇죠. 네. 제가 허니버터칩을 사러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요. 못 구했어요. 아직 못 먹어봤어요. 우리 동네 이마트 가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허니버터칩 관련 문의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입고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거부터 사회가 그냥 불안해지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저기 차떼기 하듯이 차 끌고 가서 10,000원짜리 갖고 왔잖아요. 요즘엔 차 안에 그러니까 에쿠스 끌고 가가지고 5박스를 싣고 오신 거지. 허니버터칩 5박스 거래하는 이유인가요? 대상인가? 저는 국회에도 지금 난파 간첩들 혹은 포섭된 종북 세력들이 과반수가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담배값 인상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북한의 소행이 확실하다. 담배값 인상이? 제가 북한의 지령이지. 지령을 받고 사회혼란 조성하는 거예요. 지금 뭐 국민 남성들 흡연자들 폭발 직전이에요. 담배를 살 수가 없어. 피고 싶은 담배를 못 펴. 막 아무거나 막 그냥 잡히는 대로 펴. 요즘. 눈에 없어 텅텅 비어 있어. 그럼 그러면서도 들리는 얘기가 있어요. 뭐 다 사재기를 하고 있다 지금. 요즘에 맨소를 업주들이 핀다니까. 신경질 나가지고. 그래갖고 뭐 내가 뭐 5억 원, 몇 억 원어치를 그걸 샀다 담배를 지금 사놨다. 그러면 이게 하룻밤 지나면은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치. 아, 그러네. 그러니까 담배를 살 수가 재테크네, 없어. 재테크.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건 되게 심각한 게 뭐냐면은 허니버터칩 못 먹으면 그만이야. 에이씨 화나 짜증나 이러고 끝나는데 담배를 내가 피고 싶으면 못 피잖아요. 그럼 담배를 구할 수가 없어. 이러면 뭐가 야마도라요. 금단현상이 금단현상이 와갖고 이성을 잃어요 남자들이. 좀비가 되는 거지. 그지? 요즘 길거리에 다 다니면 보세요. 사람 눈이 뻘게. 담배 줘. 그래서 막 폭력 사태 벌어지고. 확실히 지하경제 양성화 올해 기조였잖아요. 폐하. 거긴 확실히 양성화가 아니라 활성화. 활성화. 아니 근데 그 정부에서 담배 더 많이 만드시겠대요. 담배 이제 너무 수요가 부족하다 얘기 나오니까 담배를 더 많이 그 만드실 얘기는 거라고. 곧 담배 사재기한 사람을 더욱더 부자로 만들어드리겠다라고 하는 아니 정제 공약이죠. 그것보다 저는 이 왜 담배값 올린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이 걱정돼서 적게 피라고 하면서 이게 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자라다고 하니까 더 많이 내주는 건 대체 뭐지? 재밌잖아. 더 많이 피하는 거. 그것도 북한의 지령이에요. 아, 이해하면 안 되는군요. 이게 뭐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저는 이번에 정윤회 게이트도 이제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봐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 거다. 예. 전형적이잖아. 자살해버리잖아. 북한 공작원들이 딱 몰리면은 그지? 몰리면 자살을 해갖고 증거를 인멸 딱 시키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에서 이것도 해킹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고 포섭을 해가지고 유출시킨 거다 이렇게. 예, 이게 다 조만간에 다 밝혀질 거야 이제. 언제요? 언제 밝혀져? 뭐 며칠 안에. 며칠 안에? 이 세상에 뭐 막 던지네? 폐하 빼고 다 종북인 거죠. 아, 그러지. 아니죠. 로맨티스트도 종북은 아닐 것 같아 난 봤을 때. 아유, 홀려가지고. 그래, 그럼 기둥님하고 폐하 빼고 나머지 종북. 근데 전 그분도 좀 의심스러워요. 누구요? 에? 기둥님? 야, 기둥님. 왜?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분이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폐하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 밤에 대통령이다 뭐. 처음에 뭐 밤에 비서실장인 줄 알았어 저는.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더라고. 우리 폐하께서는 뭐예요? 아나운서. 아나운서? 박아나. 잘 읽잖아요. 아, 잘 못.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잘 읽잖아. 발음 좀 안 좋지만. 그 다음에 박 액터. 눈물 흘려주시고 연기력 하나는 뭐 이제 올해 이제 아카데미상 뭐 후보 설도 있어요. 아, 기억난다. 세월호 기자회견할 때. 기자회견할 때 눈물 딱 쏟으시고. 그러니까 조연아 씨가 딱 들어가지고 그런 걸 좀 배워야 돼. 우리 폐하의 연기를 보면서 배웠으면은 이번에 참 아직 어리잖아요. 잘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 눈빛 연기가 너무 안 좋았어. 이 영화 링 이후에 최고의 장면이에요. 제가 우물에서 그 아줌마 나온 거 이후로 오싹했어. 이렇게 짜릿한 장면 처음이었어 제가. 근데 이분이 곰곰이 딱 보면은 우리 박 대통령께서 그동안 제가 뭐 간혹 그런 말씀 좀 드렸는데 원래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그지. 아베 뭐 이런
분들하고 그죠. 친해야 돼. 우리 삼남매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아베하고는 되게 안 안 만나잖아, 지금. 잘 안 만나. 막 싸우고, 아버지가 다 그렇게 마사오인데도 저래요. 아버지가 마사오. 근데도 뭐 자꾸 안 만나고, 또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데. 유독 잘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 누구? 유독 잘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시주석, 시황제. 시진핑 그 주석하고 한 6번을 만났어요, 지금 2년 사이. 생각해보니까. 아, 진짜? 네. 근데 외국 정상하고 2년 사이 한 6번 만난다. 이 정도면은. 절친인데? 사귀는 거예요. 아, 그치. 불륜을 의심해봐야 할 정도 수준이야. 네, 근데 아니, 이제 그리고 저는 불륜을 의심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 그 부인 되는 분이 아주 국민 상당한 가수, 미인이에요. 국민 가수신데 거기 뭐 절대 딴 눈을 돌릴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또 남자는 알 수는 없긴 한데. 애정 공세를 펴니까. 아니, 시진핑 주석이 싫으면 만나겠어요? 아니 뭐 정치인이니까 뭐 만나는 건 뭐 상관없어. 아니, 정치인은 그건 사실은, 그건. 아니, 근데 유독 그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저는 의외였던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중 행보를 보였다는 거예요, 계속. 저희도, 뭐, 미국하고 또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좀 미국하고 중국하고 또. 뭐 일단 이해는 가요. 지금 그 중국이랑 교역량이 미국을 넘어서 꽤 됐잖아. 그리고 뭐 북한과 관계도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오바마 바지가랑이 붙을 때는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한테 가가지고 뭐 계속 뭐 뭔가 딜을 한다기보다 그냥 바지가랑이 붙들고 그냥 뭐 읍수하는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조공? 제가 볼 때는 기동님께서 전반 기획한 거 아니냐. 여태까지 이제 영향력을 볼 때. 그러면 저건 친중 세력이에요. 근데 친중 세력은 어떻게 돼요? 종북이죠. 한 다리 건너 북한 친북 세력이잖아, 이제. 그죠. 요런 건 이제 3쿠션 종북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3쿠션. 그쵸. 3쿠션 종북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종북의 갈래가 많구요. 그렇지. 지능 종북이네, 지능 종북. 한 다리 건너서 직접 가면 난리 나니까 한 다리 건너 종북. 요런 케이스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기둥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푹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위치가 거의 밤의 대통령이었는데 밑으로 쭉 가면 뭐 급전직하겠네. 게다가 이번에 또, 어제 난리 났잖아요. 현정은 씨. 북한 또 방문을 했고. 네. 또 이제 김대중 그 평화센터에, 김성재 전 장관인가요? 네. 네. 이분 이제 둘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친서를 받아왔어요. 맞아. 지령부를. 제가 대한민국 태어나서 많은 간첩단 사건을 그동안, 누차 지켜봐왔지만, 지령문을 직접 받아온 건 처음 봤어요. 그 유명한. 그잖아. 자필 친서. 그러니까 보통 뭐 지령문을 받았다고 경찰에서 발표를 해도 그거는 무슨 북한 공작원이 줬다. 이런 건 말을 있지. 전달했다 이런 그런 거지. 거잖아. 무슨 북한 최고 지도자가 직접 지령문을 줬다. 이런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왜 지령이 뚜렷해요. 뭔데요? 조국 통일을 위해 애써달라 이거잖아. 엄청이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직접 지령이지.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 애써라. 이건 완전 직접 지령이잖아. 근데 우리 여왕님도 통일 대박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아직 뭐 지령문을 안 받았으니까 좀 하더라도 일단 지령을 받아서 통일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진보당한테 하는 얘기도. 그렇게 따지면 직접 이건 지령을 받은 거 아니야. 통일을 위해 애써라. 예? 게다가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면 또 나와요. 이호 여사하고 현정은 씨하고 이제 초청을 했죠. 내년에 날 좋을 때 오면은 이제 만납시다. 잘 이렇게 대접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나겠다 이런 거잖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비중이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초청장을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지령? 올라오라 이거 아니야? 올라오라. 미리북. 그래, 뭐 옛날엔 잠수함 보냈겠으나 이젠 그냥 고속도로로 가면 되니까. 그걸 누가 해줬어 지금 다? 통일부에서 해줬잖아요. 통일부에서 허가 내주고 편의 봐주고. 그러네. 해가지고 지령문 받아오고. 그걸 온 국민이 듣기 어떻게 했어요? KBS, MBC 종편들이 다 방송했잖아 그 지령을. 포털 사이트에서 또 검색해. 온 세상에 종북의 은혜가 가득 찼네. 가득하지 지금.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온 누리가 시뻘겋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산타도 빨간색이야. 걱정스럽다. 큰일이야. 산타도 빨간색, 새누리도 빨간색. 큰일 났어. 아니, 우리 여왕님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페이스북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란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건가? 이런 그림인가? 거기도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평화보단 사랑이셔, 역시. 사랑이 먼저 나와요. 사랑이 먼저. 평화보단 사랑. 피보단 물이고, 평화보단 사랑이죠. 저렴한 땅깨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이게 그렇군요. 올해가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날 방송도 하고. 근데 이제 내년이 무슨 년이에요? 을미년입니다. 을미년. 내인년 아닌가? 을미년입니다. 그러니까 을미년이면은 그 을미사변 그 우리 국모 그 명성황후 민황후가 이제 에이 그거 하나도 안 맞아. 지난번에 가보년 때는 무슨 세상이 엎어진다고 쌩 난리를 쳤는데 아무 일도 없었잖아. 엎어졌잖아요. 진보당 빵. 그 난리는 났네. 났긴 이 정도면. 민주주의가 엎어져. 그리고 갑오년에 이거 맞아. 갑오 그 농민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이 나라가 이 꼴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고 농민들 들고 일어났는데 뭐 결국 피작살 났잖아요. 개석살 났죠. 다 죄 터지고 예, 그냥 나라가 망하는 꼴로 간 거잖아. 지금 상황 똑같네 뭐 그죠? 그러니까 그쪽이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망하는 해였구나. 그걸 몰랐구나. 근데 이제 내년은 을미년이야. 내년. 내년에는 여우 잡는 날이네. 그렇죠. 여우 잡힌 날 역사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연말 연시 되면 그러잖아.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뭐 새해를 맞아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 상투적으로. 근데 올해는 다사다난이 아니야. 다난다난이야. 다난다난. 다사다난은 얼어 죽을. 네. 모가지가 달랑달랑한 날이죠. 근데 한 해를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돌이켜 보면. 그 세월호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제 4월 16일 정당 해산으로 끝나는 거지 뭐. 세월호 오래 가긴 했다 그죠. 4월 16일. 네. 그러니까 지금 아니 근데 세월호 전에 세월호 있었죠. 바로 이제 지방선거 또 있어요. 세월호 전에는 그거였죠. 그 대선 부정. 국정원 이제 대선 개입 문제 가지고 한참 이제 소동이 나다가 이제 세월호 터진 거지. 네네네. 그때 이제 많이 밝혀졌어요. 그 무렵에 또 공교롭게도 맞아요. 대선 개입 사실이 확인이 되고 또 이제 간첩 조작 사건도 그때. 간첩 조작.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다 폭로가 됐잖아. 대선 개입 그때 그랬지 검찰 수사하면서 뭐 이랬잖아요. 법원인가 검사인가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정치 개입은 맞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 유명한 또 명언을 남겼지. 정치 개입은 아닌데 선거 개입, 정치 개입은 맞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한 10년에 걸쳐서 일어나야 될 것이 한 10개월 만에, 한 1년 만에 후루룩. 스펙타클 했어요, 아주 올해. 10년이 뭐야?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평생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우리 이벤트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잖아. 뭐 세월호 전 세계에 2번 있는 건데, 지금. 그죠? 그러네. 그게 사례가 몇 개 더 있더라고 보니까 터키도. 터키.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건 이제 터키하고 그 이제 독일 공산당. 그러니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거예요, 사실은. 역사의 족적으로. 아버님도 해보지 못하신. 아버님이 이제 그 인혁당. 근데 그건 이제 어떤 합법적인 정당은 아니었으니까. 사법살인. 사법살인 요 정도였는데 이건 이것도 뭐 사법살인. 등록된 정당을. 국가에서 허가를 한 정당을 이렇게 했으니 또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모가지를 쳤으니 그죠? 뭐 역사에 길이 남은 업적인 건 위대한 맞죠? 업적이죠. 뭐 또 이제 세월 지나가지고 그때 그 판결은 부당했다 뭐 이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박 대통령께서는 한 1000년, 2000년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역사에 남죠. 그러잖아. 우리 이제 광해군, 연산군 뭐 다 기억하잖아요. 민주주의를 작살내신 두 분. 두 분 해가지고. 마사오 가카와. 이제 좀만 더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 아니라 나라를 작살낸 100명의 위인들. 이게 노래 나올 것 같아요. 100명의 악인들이겠지. 100명의 악인들. 뭐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18년에 아버지 18년을 욕하시는 것 같아 계속. 내 2년? 발음 잘해야 돼. 그거를 5년 만에 하려면 뭐 5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내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각하가 좋아, 폐하가 좋아.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소름 끼치는 걸 드디어 우리가 농담으로 하던 말이 슬슬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 뭐였냐면 헌재 그 재판하는데 그 어떤 분들이 가가지고 동영상을 이렇게 취재를 했더라고. 그걸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이제 봤어요. 근데 보수단체들 막아서 집회를 했잖아요. 보수단체들이 이제 이런 연설을 하는 한 사람이 나왔고 이제 나이가 많진 않아요. 한 제 또래쯤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정도 연배면은 뭔가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데 이 사람이 나왔고 이제 진보당은 해산됐으니까 다음은 세민연이다. 이제 세민연 작살내러 가자.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통일헌법을 만들고 박근혜 대통령을 재임시키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시나리오구나, 이 사람들이. 이거 말이 씨가 된다, 진짜. 말이 씨가 된다. 말이 되잖아요, 그죠? 진보당 작살내고, 진보당이 작살나면은 이제 야권, 그 다음 이제 바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야권연대 불가론이 책임론이야. 그렇죠. 니네 정부하고 손잡았지, 막 하면서, 야권연대 이제 못하게 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벌써 이제 세민연 또, 이분들이 멘탈이 대단하잖아요. 유리보다 더 어떤 연약한 물질. 제가 볼 때는 그걸 뽁뽁이 멘탈이라고 봐요. 뽁뽁이. 그 애들 풍선이고 온실 속의 화초 멘탈. 뽁뽁이 멘탈 이러기 때문에 좀 막 이러면 또 안 해요. 움찔? 난 정부가 아닌데요. 이러고 끝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야권연대 물 건너간다고. 근데 야권연대를 안 하면은 지금 막
정당이 이렇게 다 사분 오열된 조건에서 네네. 100점 100패입니다, 선거는. 당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폐하 스타일 보세요. 6석, 야, 해산. 그 6석 날아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재보선 하든지 뭐 이제 일단은 비례 3명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정족수가 줄었어. 종북 말고 이제 유사 종북으로. 그렇지. 이사정부. 그래 다음 만약에 총선 때 3분의 2를 딱 먹으면 개헌 의석이 확보가 돼요.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개헌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개헌하면서 통일호법 얘기 나오는 게 이게 더 무서운데 그냥 개헌하자 그러면은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하고 대화를 하건 혹은 뭐 북한이 뭐 무너뜨리자 또 이런 분위기가 있잖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야 우리 이제 통일을 해야 되니까 뭐야 야 북한하고 통일하면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질 할 텐데 아 대통령이 여기서 임기가 끝나고 또 선거하고 이러면은 총화 단결해야죠 국민들이. 나라가 이거 좀 우리가 혼란스럽다. 그거 옛날 저기 박정희 7.4남북 공동성명 그래, 유신 똑같아, 유신. 선포한 똑같은 거예요. 72년. 딱 그 시나리오야 지금 이게. 72년 7월 4일날 이후라 와가지고 공동성명 딱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17일에 유신 딱. 그때 이유락 씨가 소름돋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한테. 북한이 뭐라고 그랬던 거죠. 이제 야, 유신 이런 걸 하냐. 응? 니는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유락 씨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이게 남북 대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다 그랬어요. 그랬지. 유신헌법을 북한에다 그렇게 해명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그렇지. 때문에 통일을 하려면 그런 대통령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게 명분이었지 유신이. 아니 근데 논리적으로 그건 좀 타당성이 있는 주장일 수 있는 게요. 만약 내년에 뭐 어떻게 뭐 상황이 막 이상하게 돼가지고. 이거보다 무슨 더 센 권력을 줘. 뭐 어쩌라고 도대체. 아니 근데 임기가 5년이라는 문제점이 있잖아 지금. 문제점이 있죠. 네. 근데 내년에 무슨 남북 관계가 좋아지건 혹은 뭐 북한에서 무슨 뭐 급변 사태가 나건 해가지고 야 통일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이 형성됐어. 근데 2년 뒤에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는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거를 해갖고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 통일을 이제 완수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이게 혼란이 오지 않냐. 그럼. 그래서 이거 개헌을 해야 된다. 개헌은 어차피 해야 돼요. 통일이 된다면 통일헌법은. 그럼 통일하고 그렇잖아요. 나서 하면 안 돼? 예? 통일하고 그건 안 되지. 영토조항 막 국가범법 문제, 북한이 이적단체고 막 복잡한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이런 걸 다 손을 봐야 되거든 법적으로. 그래서 통일 만약에 얘기가 좀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개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헌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 야 우리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연임제로 바꾸자. 죽어도 뭐 중임제 정도로 하자. 미국도 4년 5년 하지 않냐. 그래서 임기 1년 단축하고. 두 번 하게. 두 번 하게 하자. 두 번 하자. 요런 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를 뭐 저는 그 전에는 방송에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보수단체 나와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듣고 오싹해. 봐봐요. 내가 아무 말이나 하고 다니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요, 진짜. 꿈은 이루어진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박통도 그래요. 5.16 쿠데타 했어. 하고 나서 자기가 뭐라 그랬어? 나는 정치에 개입 안 하겠다. 민정 이양하겠다. 민정 이양하겠다 했어. 그리고 군복 딱 벗었죠. 그렇잖아. 민정 맞지? 군복을 벗었으니까. 본인이 군복을 벗었어. 군복을 벗었으니까 민정 맞잖아. 그리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게 해주면 부탁드립니다. 그래, 여기까지 끝내겠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경험상 말에 씨가 된다고 했던 얘기들 대부분이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조심해요. 소름이 확 돋는다. 아니 근데 가능성 있네. 있는 시나리오야 이거. 3분의 2만 먹으면 되는 거잖아. 난 3분의 2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총선한다. 과반 넘어갔고. 아니 그 사이버 부대들 아직도 다 있잖아요. 사이버 부대도 강화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 이제 또 종북 해가지고 딱 3분의 2 딱 개헌 저지선만 돌파하면 그 다음은 뭐 일사천리죠. 뭐 이미 뭐 문서 작업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 완전 이게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게. 네. 이게 뭐냐 그러나 만능의 보검이야. 그럼 만능 키야 종북이. 그냥 그래 기동 게이트가 나왔어. 종북 딱 돌리면 시동 걸면 돼. 또 무슨 다른 문제가 국정원 대선 개입이 나왔어. 종북 딱 키면 돼. 대형 참사 일어났어. 이미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믿고 쓰죠. 믿고 쓰는. 너한테 안 쓰겠어 이거를? 제가 대통령이라도 해요 이거는. 거의 만병통치약이죠. 그렇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여기서. 거의 아까진기랑 똑같은 거야. 어디 머리 아파? 머리에 빨간 빠. 그런 어떤 사회적 흐름이 있으면 좀 반작용들도 있어야 되는데 소위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 좀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숨어. 지식인은 비겁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숨거나 아니면 옛날에 좀 그 진보적 지향의 발언이나 이런 행보를 많이 했던 분들은 돌아서 헌법 내 진보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저쪽으로 얘기를 기득권에 붙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악플을 부르겠지만 뭐 그래도 할 겁니다. 이거 색채가 뻔한 방송이고 이미 욕 먹을 만큼 먹었고 연말정산을 해야 돼요. 우리야 뭐 기대도 안 하죠 사람들. 그동안 뭐 악플을 좀 덜 먹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철수 씨 제가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헌재 판결이 나왔으면은 잘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라 이거야. 공학도 출신이 의사 출신이고 의학도죠. 의학도 출신이고 또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모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무래도 이공계 출신이면은 뭐 한국 현대사나 정치학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그 한마디가 아마 두고두고 발목 잡을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에다가 대뜸한다는 소리가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예? 네.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부터가 대단히 비겁한 거야. 예전에 전 부정선거 때 그 얘기가 딱 생각이 나요. 뭐냐면 내라는 못 되지 부정선거 때가 아니라 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 나와서 이런 얘기야.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부터가 다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를 가지고 팩트가 아닙니다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시기에 이거는 그렇죠, 사실이라면 이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것도 그거잖아.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건 뭐야 이미. 니네는 해산돼도 마땅하다 이거야. 법리적으로 니네 해산돼야 되는데.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가 언제부터 그런 대단한 권한을 거머쥐고 있었던 거예요? 나 참. 헌법재판소가 원래는 그 1945년 해방이 되고 나서 1948년에 그 이제 재헌의회가 만들어지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헌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대통령, 대법원, 판사들,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민의원 참의원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승만이가 계속 구성을 못하게 선거를 연기해요. 그래가지고 뭐 없어졌었고 그러다가 4.19 때 만들어지려고 했는데 유신 그 5.16 군사반란이 박정희가 없애버렸죠. 그래서 없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질질 끌다가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건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좀 이 기회에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상권 분립,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대단히 민주주의의 하나의 교범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얼어 죽을. 민주주의 하면 이제 상권 분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정, 사법, 입법이 서로 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단히 비민주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우리 헌재 문제만 얘기를 할게요. 헌법재판소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은 9명이죠. 임명한단 말이야 다. 추천하고 임명을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헌법을 판단하는 이 결정권을 헌재가 갖는다는 거는 선출되지 않은 즉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권력이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최고 권력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판단의 기준점을 내려버리는 거죠. 즉 우리가 몇 차례 경험을 했잖아요. 대통령 탄핵 물론 그건 기각이 됐지만은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헌재 결정을 해. 그 사람들은 임명된 사람인데. 관습헌법도 그렇지. 그 다음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죠. 그죠? 관습헌법. 미친 새끼들이. 그다음에 정당해산 문제도 그래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지들이 뭔데 나요? 국민이 뽑힌 국민의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거를 저기를 해. 옛날 뭐 공안검사 출신 이런 양반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게 민주적이라는 건 대단히 착각인 거고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미국 거 베껴온 건데 미국식 상권 분립을 정확히 하려면 미국에서는 선출합니다, 판사들을. 그렇죠. 선거를 해요, 판사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일조가 뭐 대표성이 있다고 보니까 상권 분립 개념이 돼. 근데 우리는 선출되는 게 아니잖아. 네네. 이거는 상권 분립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아주 비틀어진 형태로 지금 돼 있는 거고, 설령 저는 미국식. 껍데기만 갖추고 있고. 네, 껍데기. 흉내만 낸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종북이에요, 종북. 예. 그럼. 그리고 이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9명 중에 3명을 대통령이 추천을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합니다. 근데 대법원장은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는 뽑죠. 거지. 그러니까 일단 6명은 대통령 거예요. 그 다음에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하나는 여당이, 하나는 야당이, 또 한 명은 여당, 야당 협의해서.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야당 몫으로 뽑힌 헌법재판관 1명이에요. 8대1이 되게 정상적인 판결이었어요. 이번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87년 6월 항쟁의 소중한 성과로 언제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건 물론 발전이에요. 이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이제 87년 6월 항쟁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이제 미국식 뭐 민주주의. 이거를 그냥 뭐 참고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그것도 제대로 참고를 할 정도로 그 당시 정치 체제가 안 돼 있었잖아요. 예컨대 뭐 지방 나중에 선거를 하게 된 거. 그죠. 지방선거를 하게 된 것도 그 뒤에 벌어진 일이라 90년대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식 민주주의도 대단히 왜곡된 형태로 반영이 된 거일 뿐더러, 그러니까 미국 체제도 그렇다면 그게 또 민주적인 거냐, 상권 분립이란 개념 자체가. 판사는 전문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문직 내 선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워요. 이게 어떤 연구 과제로 이번에 헌재 판결은 전 세계적으로 뭐 석박사 논문이 쏟아질 것 같아. 되게 코미디 같은. 결론은 그런 거 아닐까? 헌법재판소, 헌법개판소 뭐 이렇게 결론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판결 결과를 떠나서 일단 제도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상황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8대1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럼 대통령의 결국 뜻이 반영이 되고 대통령이 저는 사실상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인정한 거에 다음날 나와가지고 이거 뭐 역사적인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얘기는 역으로 얘기하면 이거 내가 다 시킨 거야. 이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죠. 참 이게 뻔뻔스러운 권력이야. 나는 어느 역사상 독재 정권들이 화장을 해요. 어쨌건 진짜로 독재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보통 이런 노태우 정부로 그랬잖아. 뭐 보통 사람들을 위한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시대를 열겠다. 난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분치를 하잖아. 근데 참 우리 폐하께서는 이런 면에서 깔끔한 면이 있어. 내 꿈이 이루어진다. 생얼로 그냥 다녀. 생얼로. 노 메이크업. 노 메이크업으로. 물광 얼굴이 이쁘면 모르겠는데 완전히 노 메이크업으로 사람 링에 링, 그지? 예? 문물에서 막 나와가지고 막 국민들 공포감 주고 뭐 거의 이런 나치 수준의 독재를 하고 있다 지금. 예. 이 헌법재판관에서 이제 부결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최종으로 하는 게 이제 9명 중에 5대 4잖아요. 6대 3. 5대 3이면 부결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6대 3이면 이제 통과해서 가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3분의 2거든. 그 뜻도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그런 의미에서 3분의 2가 넘어야 그 제안이라든가 그 재판이 인정이 되는 이런 인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6대 3이라고 하는 3분의 2, 그래서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자 하는 게 이게 헌법재판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뜻과 취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건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이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무슨 정치학 개론이라도 하나 읽어본 적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는 알고 막 떠들어대는 건지.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 그쵸. 정치 활동의 자유예요. 와, 형 그거는 한 몇십 년씩 떠들어도 그냥 그대로 원점인 것 같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무슨 공산당이 아니라 무슨 진보 종북당을 만들어도 실제로 종북당을 만든다고 해도 허용이 돼야 돼요. 그거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판결하면 되는 거야. 선거를 통해서. 네. 그 왜 해산을 시켜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안 되겠지. 뭐 범죄를 저지른 뚜렷한 상황이 있는 경우. 살인당 이런 걸 하면 나치당 안 되겠죠. 뭐. 네. 올해를 관통하는 흐름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빈곤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건 세월호 참사 때 보셨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판결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뭐 막아설 수 있는 돌려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뭐 법적인 테두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예는 헌재가 의원직 상실 판결까지 했단 말이에요. 지들 권한 밖에 있는 그렇죠. 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들. 그래서 뭐 SNS 보시면 변호사들이 소송 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 말씀대로 그 양반들이 선출직이 아니니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는 법치국가라고 하는데 법에 없는 판결을 지들이 만들어서 하면 안 되는 거지. 나름 법률인인 척. 뭐 검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니까 우린 법 좀 공부했어. 뭐 이런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법에 없는 얘기를 찍찍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예를 들면 뭐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든가 너네가 법을 유린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라든가 뭐 어떤 집단으로 뭐 좀 법률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법대가 총출동을 한다든가 이래야 정상일 것 같아. 근데 전혀 그러지도 않아. 그런 거 보면 이게 우리나라가 권력이 휘두르는 걸 막기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있는 게 삼권 분립 제도 이거 하나라고 배우잖아요. 교과서에서. 그게 전혀 작동도 안 하고 뭐 국회도 그냥 유명무실이고 그냥 대통령하고 뭐 헌법을 판단한다는 뭐 헌법재판소 이거 있으면 그냥 뭐 나라 민주주의 뭐 이런 건 그냥 뭐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부작용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역사가 후퇴할 때는 뭐 반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뭐 폐하가 독재를 세게 하시니까 다들 뭐 몸살이는 뭐 이런 줄거리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연말이라 보통 이 정도쯤 크리스마스쯤 되면 한 해를 정리하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뭐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묵직한 숙제를 하나 탁 던져놓으니까 해가 넘는데도 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늘 그냥 언제나 그랬듯이 그냥 인생 사는 것 같아요. 3년 언제 가나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정말 답답한 것 같아. 이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순망치 아니라고 뭐 당이 이제 해산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위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뭐 이런 데는 건강하겠냐 이런 거죠. 뭐 아주 간단히 예를 들면 뭐 참여연대 같은데 이런 데 무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 예를 들면 진보 세력은 이제 이데올로기 문제, 이념적인 문제로 그렇게 망가뜨렸지만은 또 새민주는 다른 방식이 있어요. 그죠? 뭐냐면 뭐 사정정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부정부패. 뒷조사하고 뭐 해가지고 뭐 털면 다 먼지 나오잖아요. 그분들. 뭐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잖아요, 지금. 뭐 그런 경우죠. 하나 그냥 회사를 사실 저는 뭐 조현아 씨가 잘했다라는 건 아닌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이걸 보면서 오히려 이게 이 조현아 씨 건이 와 파시즘에 가장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거라고 봐요. 예, 맞아요. 예. 와 선동을 해가지고 팍 그냥 완전 박살을 내는 거지. 예.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정당 해산하고 조현아가 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세력, 그게 자본이건 노동이건 히틀러가 이제 그런 미디어 정치 이런 거 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종편들 잔뜩 있고. 그러니까 역으로 지금 저는 그런 것도 노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것도 일종의 좀 기획된 거라고 보는 게 물론 뭐 문제에 대해서 커질 문제였지만 왜 기획이 됐냐면은 우리는 정의로운 세력이다. 법치주의다. 이런 걸 꼭 얘기하잖아요. 나치들이. 옛날에도 보면 파시스트들이 그러는데 정당 해산 이건 정당성이 없어 보여. 공격을 받잖아요. 근데 나는 재벌한테도 이렇게 해. 나는 그 영화 300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는 뭐 관대하다. 나는 공명정대하다. 이걸 보여주는 국민들한테는. 그 폐하가 대한항공 조지는 거는 저는 그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론이 굉장히 거칠기도 했고 또 조현아 씨가 죄질이 그렇게 가벼운 죄질은 아니에요. 그죠. 중형 받아야죠. 네. 그리고 어떤 걔네들이 보여주는 어떤 노예 근성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공분이 굉장히 큰 사안에 뭐 손을 안 댈 수는 없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냥 느낌인데요. 그냥 폐하가 진노하셨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아버지가 키워준 거잖아. 폐하 아버지가. 그렇죠. 국영기업이었죠. 어디 감히 내 행세를 하고 다녀? 이제 뭐 이런 류의 어떤 그런 분위기 아닐까? 근데 그때가 또 타이밍이 정윤회 건이 워낙 컸던 때예요. 그런 것도 노린 게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슈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둥님을 위한 프로젝트구나. 네, 그러니까 정윤회 건을 돌리는 게 사실 만약에 그때 그 건이 겹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맞았을 거예요. 대한항공이.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타이밍이 잘못 라면 상무급으로 끝내는 거지 뭐. 그냥 이슈만 되다가 말았을 건데 이렇게 검찰까지 직접 뭐 소환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약에 이 타이밍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잡아서 뭐 하진 않았을 그러니까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법률적으로도까지 이렇게 됐지만은 처음에는 법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여론이라고 여론. 선동을 해가지고 가고 막 공격하고 유대인이 우리들 재산 뺏어가 막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게 막 꽉 들어찼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물리적인 법과 물리적인 행동으로 넘어가는 거지. 하나 트집 걸리면. 근데 지금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확 몰아붙이고. 실제로 바람을 부는 게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승준 씨, 그 다음에 또 MC몽 이빨 고의적으로 뽑은 거, 그 다음에 또 조현아, 진보당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 그 법의 판결 뭐 이런 걸 떠나서 그 MC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의적으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이빨을 뽑았다. 근데 유승준 같은 건 마찬가지. 저도 유승준을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유승준이 싫으면 MC몽이 싫으면 MC몽 음악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승준이나 MC몽은 무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죄가 있다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면 증거를 감옥에 보내주고 싶은데 법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증거가 불충분한 거지. 그것은 뭐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을 했건 아니 오래됐건 이게 좀 해석이 애매하건 간에 그러고 나서의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MC몽의 음악을 들을 것인가, MC몽을 내가 존중할 것인가, 비난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진보당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100명 중에 3명이 좋아하는 지지하는 정당이야. 3% 정당이야. 그럼 만약에 내라는 뭐 혐의가 있고 뭐 국가범법 반국가단체 뭐 이런 혐의가 있어. 뭐 종북의 혐의가 있어. 라고 하면 판결을 내리면 되는 거지. 근데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국민의 심판을 받는 거고 조현아도 마찬가지인 거죠. 저도 조현아를 싫어해요. 하지만 이거는 뭐 마녀를 만드는 거지 계속. 과도하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재밌는 거 이번 주에 기사를 본 게 신은미 씨 난리가 났잖아요. 소환 조사를 하고 완전히 뭐 한 사람 인생이 거의 끝날 정도까지 밀어붙였잖아요. 근데 결국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혐의가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나 하고
얼마나 혐의가 없으면 뭐가 혐의가 들어갔냐면은 출입국 관리법. 그것도 놀라운 게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 출입국 관리법에서 내가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여행으로 왔는데,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걸로 기소를 한 거야. 영리 활동을 했다고. 아, 무슨 콘서트 강연비 받았나? 아니, 그게 뭔 영리 활동이 돼. 그래도 찾긴 찾았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하나 찾아낸 거야. 열심히 했네, 열심히. 강연비 뭐 한 근데 제가 국가보안법 사건을 많이 보지만 국가보안법으로 불구속 기소 의견이 경찰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국가보안법 기본 형량이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털었으면 참, 아유. 근데 아무리 털어도 안 나오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고 갑자기 기사가 사라져요. 그 다음 이번 주부터. 근데 과연 이제 결국은 제가 뭐 무죄가 나오려면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결국 기소를 하면은 검찰이. 대법원까지 가겠죠. 네, 뭐 한 1년은 지나야 되잖아. 1심을 하려면. 검찰이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폐하가 한번 눌러주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소는 해야 돼.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 해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소는 할 수 있는 거잖아. 기소까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하면서 이제 또 이거 봐라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 담당 검사 좆됐다. 근데 얘 어떻게 유죄를 내려? 결국은 무죄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건 10개월 뒤야. 사람들이 그건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못하죠. 그건 절대 기억을 못 한다. 내라는 뭐 사건이 그렇잖아요. 내라는 뭐가 무죄됐다는 건 사람 몰라요. 몰라. 내라는 음모 있다는 거지. 이석기가 문제다라고만 알고 내란 음모가 무죄 나왔다는 사실 자체는 몰라요. 그 내란 내란 선동과 무죄의 차이도 몰라요. 결국은 그건 그냥 뭐라 그럽니까 이미지 하나로 정당 하나를 완전히 박살내는데 이용을 한 거야. 아, 이 후퇴하는 역사를 다시 앞으로 돌리려면 몇 년이 지나야 될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희망 드리면서 오늘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그 희망이 있어요. 제가 찾아내서 방법을 드디어. 제가 태어나서 단체 활동을 3개를 했어요. 태어나서 가입한 단체가 3개. 처음에 이제 한총련이라. 대학생 때부터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단체가, 제가 뭐 총학생장 할 때쯤, 이적단체 규정이 되고 해산이 됩니다. 그것 또한 이제 10여 년 한 거죠. 학생운동 때. 그래서 이제 해산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두 번째 이제 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뭐 실천연대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여기도 한 10여 년 하다가 또 이적단체로 규정이 돼가지고, 얘는 2010년 됐습니다. 해산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보당에 제가 가입을 했어요. 진보당이 결국 해산이 됐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제가. 왜? 무슨 무한 희망이 있어. 내년에 새누리당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희망적이다. 기대해주세요. 제가 하태경 씨 옆에서 저를 보더라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조국을 살리기 위해, 조국한 민족을 위해서 논개처럼 이런 게 바로 가미가제. 그렇죠. 이모 한번 논개처럼 한번 던지러 가렵니다. 형, 금패지는 금방 달겠다. 네. 비례대표로 그냥 바로 꽂힙니다, 저는. 네. 그리고 깔끔하게 3년 안에 해산시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새누리당은 하려면 되게 그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요. 일단 좀 더듬더듬 하는데 좀 익숙해야 돼. 소질이 필요해. 아유, 배우면 되죠. 뭐 훌륭한 분들 많기 때문에. 1대1 과외하면 괜찮아요. 저는 일단 뭐 최현희 선생님이나 그랩. 또 윤창중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이제 사사.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받고. 근데 또 김영태 특별 트레이닝 이렇게 받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수들 짧은 많잖아요. 기간에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뭐 멘트도 뭐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형도 그다음에 또 박사학위도 받아야죠. 우리 또 복사학위 문 선생님. 그렇죠. 뭐 찾아뵙고 이제 복사법. 6개월 안에 빨리 박사학위 배우고. 받으세요. 괜찮네. 그런 거 금방 배워요. 또 운동권들이 장점이 있어요. 집중력 좋아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쪽에도 가면은 그 운동권들이 어떤 집념이 있어. 그다음에 형 동생이니까. 가서 다 성공들 하시잖아. 뭐. 그럼 뭐 이재호 의원하고 김문수 의원, 하태경 이런 형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사실. 너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공격받는데 그러니까 후배 한 명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보살펴주겠어. 제가 방파제가 돼드리겠습니다. 저를 등용해 주세요. 진정한 종북은 여기 있다. 내가 천선했다. 네. 기대가 되네요. 2015년. 트로이의 인간. 네. 오늘 크리스마스에 저희가 모여서 애국전선 연말정산, 이게 연말정산인가 모르겠지만, 네, 함께 해봤습니다. 연말정산 박근혜 2년 편이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간첩을 조작하다 걸리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영해압 바다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국민이 뽑은 정당을 헌재가 해산시키면서 국민의 생명도 인권도 권리까지도 모조리 자근자근 짓밟아온 한 해인데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이렇게 겪으면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사상누각, 이 모래 위에 허술하게 지어진 집이었는지, 또 잘못된 지도자가 어디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그래서 남은 3년도 더 아마 암울하겠지만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저를 믿으세요. 제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다시 우리 마음 추스러서 뚜벅뚜벅 길을 가야죠. 약자를 감싸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의 탄생일이라는 이 크리스마스에 보내드리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많이 지치고 다치고 또 아팠지만 그래도 당신과 우리가 함께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2015년에도 우리 잘 견뎌보자고요. 새해는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사랑, 일단 사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얼굴도 아니 뭣도 아니라니 부드러운 사랑만이 필요했어요. 지나간 세월 모두 잊어버리게.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젠 할 수 없어. 사랑밖에 난 몰라. 무심히 버려진 날 위해 울어주던 단 한 사람. 커다란 어깨 위에 기대고 싶은 꿈을 당신은 깨지 말아요. 이날을 언제나 기다렸어요. 서로 세월만큼 안아주세요. 그리운 바람처럼 사라질까봐. 사랑하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